안녕하세요. 이민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봇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로봇 산업의 어떤 트렌드,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향후에 여러 로봇 산업 분야 중에서 어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소위 말해서 지금 뜨는 로봇 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로봇이 최초에 도입된 것은 이제 공장의 자동화를 위해서 제조업 쪽에서 처음에 많이 도입이 됐었죠. 여러분들 텔레비전 같은 데 보시면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산업용 로봇이 양쪽에서 용접도 하고 보호를 들어서 차체에 이렇게 붙이고 칠을 하고 하는 모든 작업을 이제 로봇이 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공장 자동화 쪽에 로봇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벌써 한 50년이 넘게 된 분야고요. 최근에 들어서 새롭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는 바로 조리 로봇 쪽 분야가 되겠습니다. 요즘 특히 코로나가 끝나면서 구인난이 많이 심해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고된 일을 피하고 또 위험한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그 식당 업체에서 구인난이 아주 심각해졌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나누면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 중에 당연히 하나고요. 음식을 못 먹으면 사람은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조리 쪽 또는 외식업 쪽이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그 치킨 산업이 상당히 큰데요. 외식업 시장을 이렇게 나눠보면 치킨과 관련된 시장이 거의 20% 정도가 되고요. 그 나머지 한식, 분식, 기타 카페 이런 식으로 해서 나뉠 정도로 치킨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치킨 업체 수가 거의 한 10만 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화돼서 운영되는 것만 따져도 한 7만 개 정도? 그 중에 한 반은 이제 프랜차이즈라 하면은 어떤 특정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서 전국에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치킨점들이 되겠고요. 그런 프랜차이즈 치킨점 외에도 그냥 개인 사업자로서 하는 치킨점도 한 3만 개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하면 한 7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치킨점 하나에 로봇이 한 대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로봇 가격이 물론 모델에 따라서 가격이 다양하겠지만 평균 한 2천만 원이라고 잡아봅시다. 그러면 조 단위 시장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한 대만 들어갈까요? 아니죠. 규모가 큰 식당 같은 경우는 최소 2대, 많은 데는 4대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킨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3조, 4조 되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장이 우리나라만의 얘기고요. 만약에 이게 글로벌하게 나갔을 때 전 세계 치킨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로봇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아마 공이 한두 개가 더 붙겠죠. 그래서 이 조리 로봇 시장은 대단히 큰 시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로봇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고 있고 또 서비스업 쪽에 로봇들이 많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분야가 조리 로봇 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조리 로봇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몇 회사가 프라이드 치킨을 로봇으로 조리하는 식당들을 오픈을 해서 현재 운영 중인 상태인데요. 기존에 로봇을 도입하지 않았던 치킨 회사들에서도 로봇을 도입하려고 레퍼런스 매장, 안테나 샵들을 오픈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치킨을 너무 좋아하기도 해서 뭐 치킨 시장이 그렇게 가장 주목받는 시장이 되기도 했지만 해외 조리 시장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이태리, 유럽 쪽은 피자 로봇이라는 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치킨보다는 피자를 더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아마 그러겠죠. 조리 로봇 중에서도 그러면 어떤 형태의 로봇들이 개발이 되고 있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단 치킨 로봇 쪽이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피자 로봇이라든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면을 되게 좋아하죠. 일본에서 또 이 면을 조리하는 로봇이 많이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나 일본 또는 뭐 미국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요즘 또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샐러드를 조리한다는 거는 결국 다양한 야채를 섞고 거기에 소스를 더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조리가 되겠는데 복잡하지는 않죠. 근데 그런 샐러드를 자동으로 조리할 수 있는 로봇들도 속속 또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특정 국가에 상관없이 많이 요즘 샐러드는 즐겨 먹는 음식이 되다 보니까 아마 또 그쪽으로도 시도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리 로봇 쪽 관련해서 최근에 한국에는 로봇 산업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봇 업체들이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서 모여 있는 단체인데요. 저도 참가를 했었는데 지난달에 푸드테크 로봇 협의회라는 산하 단체가 새로 창립이 됐습니다. 푸드테크는 우리가 이제 조리 로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일반화된 표현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푸드테크는 음식을 자동화해서 조리하는 거와 관련된 산업 또는 기술을 푸드테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로봇이 거기서 아주 큰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푸드테크를 위한 로봇을 어떻게 만들고 유통할 것인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푸드테크 로봇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원래 시장 조사기관에 의하면 푸드테크 산업은 특히 이제 푸드테크 로봇 쪽은 향후 한 1, 2년 뒤에나 성장할 것으로 많이들 예측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쪽 시장이 한 2년 정도 지금 앞당겨서 시장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조리를 기피하는 현재 세대를 반영한 게 아닌가. 요즘은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성분들이 이제 집에서 가사일을 하면서 조리 작업을 하고 남성들이 이제 외부에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이 운영이 주로 됐었는데 요즘은 남자 여자 이렇게 특별히 가리지 않고 다 직장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시기를 원하고 그게 이제 일반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조리 작업에 대해서는 많이들 안 하려고 그러고 경험도 많이 부족한 것도 또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조리 로봇이 앞으로는 가정에서도 많이 도입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시면 가정에 보면 그냥 일반 조리 기구에 직접 사람이 재료를 사다가 요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귀찮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간단한 밀키트를 사 먹거나 아니면 배달을 해서 먹는 게 이제 전반적인 추세인데 배달을 해 먹는 거는 또 음식이 이렇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직접 또 조리를 하기를 원하는 니즈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조리 로봇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 이 조리 로봇은 현재는 외식업 쪽에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한 3, 4년 후에는 각 가정에도 이런 조리 로봇이 도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집에 딱 들어가면 주방에 있을 텐데 대개 주방에는 조리를 하기 위한 이제 가스레인지 같은 시설이 있죠. 지금은 이제 거기에 이제 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가스레인지 옆에 아마 로봇팔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버튼이나 핸드폰 앱을 통해서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재료가 준비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로봇이 알아서 조리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마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만났던 한국의 이제 대표 전자회사 있죠. S전자. 거기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가전을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 개발 담당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S전자에서도 가정용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만약에 각 가정에 우리나라 1000만 세대가 된다는데 각 가정마다 로봇이 한 대가 들어간다면 그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될 수 있겠죠. 아마 그래서 그런 대기업들은 가정용 로봇을 주 타겟으로 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